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오늘은요, 음악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화가로 치면 고흐 같은 위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화가의 뒷이야기나 그림과 관계된 일화 이런 거는 많이 알려진 반면에 음악가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알았던 건 이름만 알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바로 그 유명한 베토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요, M. 핍로트 베이커의 베토벤 평전입니다. 베토벤의 풀네임은요, 루트비 반 베토벤입니다. 1770년생이에요. 풀네임만 들어도요, 고흐 같은 경우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다 들어본 적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루트비라는 베토벤의 이름은 좀 낯설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좀 그러지 않으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공격적인 질문이었죠. 그만큼 음악가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죠.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밝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긴 커서도 베토벤은 행복한 시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린 시절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베토벤 집안은 음악가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쾰른 선제어 궁정의 궁정 악장이었고요. 아버지도 궁정 가수였지만 아버지 요한은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어요. 술을 마시다가 목이 상해서 결국 가수도 못하게 되었고요. 아들을 모차르트 같은 천재 신동으로 포장을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요, 엄청 힘들게 피아노 연습을 시켰다고 하죠. 나이도 2살 어리게 말해서 원래 8살인데 6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연주할 때 말이죠. 그리고 어린 아들에게 피아노 연주시켜서 벌어온 돈을요, 자신의 술값으로 써버립니다. 베토벤은 어린 시절에 내성적이고 친구도 없는 데다가 자신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컸다고 하죠. 이 같은 생각에는 그의 아버지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도 베토벤은 재능을 인정받아서 11살에 스승을 만나서 배우고 13살에 처음으로 드레슬러 행진곡에 의한 9개의 변주곡이라는 작품을 출판을 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mp3 파일이나 LP 같은 기록 매체 음악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악을 남기는 방법이 악보 출판이었죠. 그러니까 작곡가의 출판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요, 앨범을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살에 빈으로 여행을 가서요, 넓은 세상을 볼 기회를 얻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2주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 더 어려워진 가정을 이끌며 베토벤은 피아노 연주자로 일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명성을 쌓아가다가 장학금을 받고서 빈으로 떠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하이데를 만나죠. 그게 22살 때예요. 빈에서 베토벤은 피아노 즉흥 연주자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고요. 작곡가로도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토벤 인생의 황금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은 게요, 왜냐하면 20세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귀에서 이명이 들더니 점점 귀가 안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토벤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데요, 그러느라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기고 전반적으로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다고 하죠. 그로 인해 유서까지 쓴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해가던 이 시기부터 그의 작품에 깊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베토벤의 대표작들이 이 시기에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곡 있죠, 5번 교향곡 운명, 빠바바밤, 이것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베토벤은 평생 결혼을 안 했죠. 사실 이 책을 보면 못한 것에 가깝더라고요. 보면은 여러 여성들에게 금방 반하는 스타일인데 청혼하면 거절당하고 그럽니다. 사실 당시 이미 베토벤은요, 아이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같은 콘서트 문화도요, 사실은 베토벤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음악은 음악가를 후원하는 귀족들만 즐길 수 있는 것이었는데 베토벤은 음악을 대중들도 즐겨야 한다라는 생각에 서민들도 올 수 있는 홀에서 표를 팔고 피아노를 연주해서 처음으로 대중음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연애는 정말 못해요. 인기가 많았는데도 꼭 안 되는 사람하고 자꾸 얽히거든요.
그 중에는 불멸의 연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베토벤이 죽고 나서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영원히 사랑하는 이라는 문구 때문에 불멸의 연인이다 라는 별칭이 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했다가 지금은 연구 끝에 내 아이의 어머니인 유부녀였다는 것이 정설처럼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었던 거예요. 베토벤은 말년에는요, 조카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서 무리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조카가 베토벤의 집착이 지겨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요. 그리고 말년의 베토벤은 이미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상태였거든요. 음악 작업에도 당연히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음악을 만듭니다. 그 유명한 합창교향곡이 말기 작품이에요. 책이 베토벤 평전이고요. 베토벤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생애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저는 잘 나가는 탑스타의 숨겨진 아픔과 어두움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었고요.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것을 처음 만든 베토벤이지만 가정은 거의 항상 불행했고 사랑에는 실패했고요. 사람들로부터는 떨어져 있었죠. 귀가 안 들려서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고립시킨 것도 있지만요. 사실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린다는 치명적인 약점부터가 베토벤의 일생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때 베토벤의 최고 걸작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니체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그런 말 있죠. 일부러 고통을 찾아서 감수할 것은 없지만요,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과 맞바꾸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고통을 견뎌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토벤처럼 불멸의 작품을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그 고통 때문에 분명히 성장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앤 핌로트 베이커의 베토벤 평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빠바바밤 운명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